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지난 5월 30일 마리우시 부아슈차크 폴란드 국방부 장관이 한국을 방문해 한국 국방부 장관과 회담을 가진 이후 불과 5일 만에 폴란드군 평가단이 극비리에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처럼 국방부 장관이 본국으로 돌아간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실질적인 폴란드 군 평가단을 추가로 파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그만큼 폴란드에서 FA-50을 빨리 도입하고 싶어 한다는 의사표시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국방부 장관에 이어서 방한한 폴란드 군 평가단은 한국 방산 업체들을 찾아 미사일, 레이더, 자주포, 전차, 전투기 등을 차례로 둘러보고 구매 협상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특히 이번 폴란드 군 평가단의 방한에는 무기 구매 자금을 담당할 폴란드 경제개발은행 관계자들까지 포함되면서 폴란드의 한국산 무기 구매 의지가 어느 때보다 높다는 것을 확인시켰습니다. 보고 계신 사진은 경남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 공장에 전시된 국산 FA-50 경공격기의 모습입니다. 지난 5월 31일 한국항공우주산업은 FA-50 경공격기의 꼬리 날개에 폴란드 국기를 새겨놓고 마리우시 부아슈차크 폴란드 국방부 장관의 방문을 기다렸습니다. 폴란드 측이 한국의 FA-50 경공격기 48대를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입니다. 폴란드는 고등훈련기인 이탈리아의 M346과 한국의 경공격기 FA-50을 놓고 고민했지만 한국의 FA-50이 가격 대비 성능이 우수하다는 판단하에 마음이 기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폴란드는 이미 수년 전부터 한국의 경공격기 구매 의사를 타진해왔습니다. 그러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논의가 급진전됐습니다. 폴란드는 당초 미국 로키드 마틴사의 F-16 구매를 추진했지만 미국 입장에서 러시아 인접국인 폴란드의 최신 사양 F-16을 판매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분위기였습니다. 또한 미국산 무기는 구입에 필요한 시간도 많이 드는 것이 단점이었죠. 따라서 폴란드는 한국이 로키드 마틴사와 합작해 만든 FA-50을 훈련기 겸 공격기로 우선 구매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폴란드 공군이 옛 소련제 미그-29 전투기를 우크라이나에 공유하기로 결정하면서 그만큼 부족해지는 폴란드 공군의 전력을 메우는 공격기로 FA-50을 눈여겨보게 된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FA-50이 폴란드가 운용 중인 F-16 전투기와 호환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FA-50의 경쟁력이 상당하다고 분석합니다. FA-50은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을 기반으로 개발된 공격기로서 한국에는 이미 2013년 실전 배치됐습니다. 최대 마하 1.5의 속도로 비행이 가능하며 공대공, 공대지 미사일은 물론 합동 정밀 직격탄, 지능형 확산탄과 같은 정밀 유도 무기를 최대 4.5톤까지 탑재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미 한국으로부터 FA-50 12대를 구입한 필리핀이 2017년 마라위 전투에서 FA-50을 실전에 투입하면서 실전 능력도 입증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FA-50은 이미 콜롬비아에 수출을 확정했으며 세네갈 역시 한국의 구매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네갈은 앞서 구매한 아프리카 수출 항공기 KA-1S에서 만족감을 느껴 한국의 추가 경공격기 구매에 나서려는 것입니다. 한국의 FA-50의 대당 가격은 약 500억 원에 달합니다. 만일 폴란드가 FA-50 48대를 구입한다면 무려 2조 원이 넘는 계약이 성사되는 것으로 한국 방산무기 수출 역사에서 단일 국가 수출로는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게 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의 전투기 등 무기를 공유하게 되면서 폴란드는 그 어느 때보다 무기 구매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국에 온 폴란드 군 평가단은 경공격기 FA-50 운영부대를 방문해 수출 계약을 협상하는가 하면 이후 K2 전차와 현무, 보병용 대전차 유도무기, 현궁에 대한 성능 시연도 참관했습니다. 아울러 휴대용 지대공 유도무기 신궁 운영부대를 방문한 데 이어 다기능 위상배열 레이더를 생산하는 한화 시스템과 LIG 넥스원도 찾았습니다. 또 국산 전차 K2를 만드는 현대로템과 다연장 로켓 천무를 생산하는 한화 디펜스 역시 방문해 한국의 대표적인 무기들을 그야말로 풀코스로 확인하고 돌아갔습니다. 특히 폴란드 공군 평가단은 한화 시스템 용인연구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다기능 레이더 역량에 대한 설명을 듣고 깊은 인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와의 국경을 가진 나토 회원국 중에서 폴란드는 가장 크고 국방력도 가장 강한 나라에 속합니다. 하지만 국토 대부분이 평야지대이기 때문에 뛰어난 레이더 역량이 필요하고 이에 따른 강력한 국방력이 없으면 외세에 쉽게 침략당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따라서 폴란드는 최근 미국의 M1A2 에이브럼스 전차 250대를 47억 5천만 달러에 계약하는 등 무기 구매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제조업체의 사정상
납기가 많이 늦어질 거란 소식이 들렸고 급해진 폴란드는 납기 일을 잘 맞추고 사후 관리도 좋다고 알려진 한국산 무기로 눈을 돌린 것입니다. 얼마 전 폴란드는 한국의 대표적인 방산업체 현대로템의 K2 전차 180대 구매 의사를 밝혔습니다. 만일 이 수출이 최종 성사될 경우 수출액은 3조 원 플러스 알파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원래 폴란드 차세대 전차로 한국의 K2 전차와 독일의 레오파르트 2를 놓고 고심하고 있지만 지금은 K2에 많이 기울었다는 후문입니다. K2 전차가 차세대 전차로서 성능과 가격은 물론 납기일 맞춤에서도 경쟁력을 갖췄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도 폴란드가 눈독 들이고 있는 한국산 무기는 보병 전투 차량입니다. 차륜형 장갑차인 K808이 대표적입니다. 또 한국처럼 강이 많은 폴란드는 K21과 한화의 미래형 보병 전투 장갑차 레드백도 눈여겨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거 2011년 폴란드는 국산 훈련기인 T-50 골든이글에 퇴짜를 놓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만 해도 폴란드는 이탈리아제 M346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은 폴란드의 오판이었습니다. 이탈리아제 M346을 운행해보니 유지비가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용이 덜 나가면서 전투 초계도 가능한 한국산 경공격기 FA-50으로 마음이 기운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K방산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폴란드가 과연 많은 무기 구매 대금을 치를 역량이 되는지를 의심하기도 합니다. 이미 인도네시아 같은 좋지 않은 사례가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폴란드는 올 2월 국가방위법을 만들어 국방비를 GDP의 3% 수준까지 끌어올리기로 했고 국군 지원 펀드를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조성된 이 펀드는 코로나19 때문에 경제가 어려워져도 폴란드 국방 예산에 영향이 가지 않도록 해줍니다. 이 펀드를 운용하는 폴란드 국책은행의 행장이 이번 폴란드 국방부 장관 방한단의 일원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한국 방산업계는 폴란드가 무기 대금을 지불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직접적으로 무기를 지원하지는 않지만 폴란드의 무기 구매 의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면서 우크라이나를 간접 지원하는 효과까지 거두게 되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장관은 트위터를 통해 한국 무기에 대한 엄청난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한국에 K2 전차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폴란드 국방부가 한국과 다양한 방산 협력을 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한국은 폴란드보다 수개월 앞서 노르웨이와도 최대 100대 규모의 K2 전차 수출 협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노르웨이에 이어 폴란드와도 K2 전차 수출이 확정된다면 K방산은 약 5조 원에 육박하는 대형 잭팟을 터뜨리게 됩니다. 또한 폴란드와의 무기 판매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체코, 불가리아, 루마니아 등 옛 동유럽 국가의 수출로를 뚫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유럽권 국방력 강화 움직임이 잇따르면서 한국 방산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고 한국의 무기 수출 시장은 어느 때보다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